안녕하세요, 노가다 정입니다. 벌써 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특히 현장 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방광과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제 시청자층의 이제 95% 정도가 중장년층 남성분들인데 나머지 5% 정도 여성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댓글이나 저한테 개인 메일로 자기가 이제 여성분이고 초보인데 입사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여성분들이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페이 그리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여성분들이 이제 입사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감을 잡고자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 현장 와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 루트는 시공업체 팀으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직접 현장 일을 하진 않지만 현장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시공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 입장에서 현장에 와서 시공업체든 아니든 어쨌든 현장에 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몸쓰는 일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 현장 특성상 워낙 현장이 크고 넓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업무와 이제 직종이 존재하겠지만, 여성분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뉘는데, 이제 하나는 유도 업무, 두 번째는 이제 서류 관련해서 이제 작업 전중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서류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과 이제 안전 담당자 역할 등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먼저 유도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현장에서 안전 규정 사항 중에 2m가 넘어가는 물체는 2명에서 들고 앞에 전방에 유도의 지시하에 물건을 옮겨야 된다라는 규정 사항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앞쪽에서 물건을 잘 원하는 위치까지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앞쪽에서. 이 외에도 유도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TL을 타고 작업을 하게 되면 TL 전방 몇 미터 이렇게 작업 펜스를 쳐서 이제 구획 설정을 해야 하고, TL이 움직일 시에 TL 하강합니다, 상승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고, 그리고 작업 반장님들이 안전고리를 걸고 이제 안전 규정 사항에 맞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체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구직 관련해서도 남성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보통은 일다오 앱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밴드 어플을 통해서 이제 보통 구인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쇼츠 영상을 보게 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 어플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구인을 하는 글들 중에 유도를 구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제 구인 글도 있지만, 어떤 직종이든 간에 여성분이 이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시면은 대부분 유도 업무를 하게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거는 조건이 괜찮다고 싶으시면은 혹시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유도원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구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여성분을 받지 않는 업체도 존재하며, 이제 남자 조공분들에 비해서는 여성분들은 숙소를 이제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인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업무 외에도 서류 작업이라든지 안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력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서류 관련해서 작업하는 부분도 서류 작업이 이제 굉장히 이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보통 초보한테는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 여성분들이 오시게 되면 유도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 현장에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서류도 좀 만지고 안전 담당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역할 수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사를 한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건설기초 이수증은 필수입니다. 건설기초 이수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건설기초 이수증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관련 자신의 거주지 근처 관련 기관이 나오는데, 그 기관에 가셔서 교육을 듣고 돈을 내시고 이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부분은
일단 유도 시험 자체는 따로 사설기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현장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시면은 처음에 입사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한 교육,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고 입사를 하게 되시면은 추후에 업체 내에서 그리고 유도 관련해서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으로는 유도 시험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이제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1시간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고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시험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의 강도나 양은 굉장히 준수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숙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평택은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고, 그리고 숙소를 구할 때 이 현장 셔틀버스 노선 또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를 구한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이 기술인 셔틀버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선들을 보고 현장 근처에 어떤 동네를 순환하는지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구인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유도 업무를 보더라도 똑같이 공수제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공수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07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공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1공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연장 근무를 2시간 더 하게 되면 0.5공수를 더 붙여줍니다. 일당에. 그렇게 되면 1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야간을 해서 총 4시간을 더 근무를 할 시에는 그 일당의 2배를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연장 근무를 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월급직으로 버는 것보다 공수를 버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유도원 이제 단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조공으로서 이제 똑같이 받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유도원을 이제 여성 유도원을 구한다라는 구인글들을 보면 다른 조공분들에 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일했을 당시에 저도 이제 조공 일을 하면서 이제 유도원 업무도 같이 봤는데, 제가 그때 14만 원 정도를 받고 이제 조공과 이제 유도 업무를 했었는데, 14만 원이라도 30공수를 채우게 되면 세전 4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력이 좀 쌓이게 돼서 안전 담당자의 역할 또한 하고 서류까지 이제 만질 수 있다고 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남자 조공들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일과 이제 페이, 그리고 구직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고, 일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몸을 쓰거나 일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강도로서는 정말 힘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서 있고 걸어야 하고, 작업 시에는 이제 유도원이 항상 그 작업 구역에는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장 규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 관련해서 좀 말이 많은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화장실을 한번 가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남자 화장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도 몰려서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도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한번 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데 있어서 작업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 조공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유도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작업 구역당 1명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 유도원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교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화장실 관련해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많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현장에서 봐서 이제 이 부분 또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또 하다가 현장 레스큐라든지 안전관리 업체에서 위험한 상황을 봤을 경우 유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또한 있고, 그리고 반도체 현장 특성상 이제 열악한 환경에 비해 규정은 또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하는 반장과 그리고 규정을 지키게끔 만드는 유도원과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전관련 업체에서 이제 안전 규정에 대한 이 압박 또한 유도원에게 올 수 있으니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보 여성분들이 이제 반도체 현장에 이제 입사 관련해서 뭐 일과 준비 상황 그리고 페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공팀 외에 그리고 뭐 화재 감시라든지 뭐 레스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시면은 페이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